198쪽에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능 어떤 효용성 이런 내용 나오면 전부 정부의 효용성이 작동하지 않아서 정부가 개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기능 보시겠습니다. 정치적 기능은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데 이는 소득 재분배에 밑줄 칩니다. 소득 재분배 가장 대표적이죠. 소득 재분배 문제, 주거 복지 증진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끼어든다 보시면 되겠는데 논란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정치적은 여러분들도 할 말이 많고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저는 투표는 합니다. 저는 투표해가지고 2번 당선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전패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찍는 사람 다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2번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살 이후에 투표를 했는데 2번 당선된 사람이 2명입니다. 머리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정치적 기능이 우리나라가 역동적이었던 건 사실인데 그 역동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복지 문제 나오면은 아주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없애버린다는 사람. 지금 그 누리과정이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화 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도 한쪽에서는 여기 당장 여러분 우리 이쪽도 피해 보고 있습니까? 네, 반년 정도는 가능한데 반년 후로는 그때 또 해결해 내겠죠. 자,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정치적 기능에서 사회적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그래서 무상 공급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치적 기능이 정부가 끼어든 이유이고요. 정부의 실패에 밑줄 치겠습니다.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에서 정부의 실패를 안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바람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칩니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끼어들어서 더 나빠지는 경우를 말하죠. 즉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정부의 개입 전보다 자원 배분이 더 비효율적이 되거나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주택 정책을 보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담보 비율을 더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한때는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세를 사신 분들한테 돈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집 사게 하더니 갑자기 또 막아서 이 효과는 6개월 뒤부터 나타납니다. 6개월 뒤부터 나타나는데 조금 고전이 예상되는 이런 부동산 시장이죠. 담보대출 비율도 그렇게 높았고 이자도 뭐 여러분들 느끼면 2% 3% 하면 4% 5% 하면 낮아 보이지만 이게 액수로 따지면 또 소득은 정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대출을 받을 공간이 없어졌잖아요. 7% 8%대가 없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20%대로 넘어가 버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 중간에 등급에 관련된 만들겠다고 1조 4천억 이번 제목 만든 것 같던데 그래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쪽을 누군가가 좀 딱 깨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는 좀 답답한데요. 우리나라 자금 구조는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다양한 금리차가 존재해서 생활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5%와 25% 이상이 딱 두 개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출 시장이.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대출 담보비를 딱 주고 이제는 거치식은 안 해주겠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거치식은 안 되고 상환하는 1년 이내는 가능한데 1년 이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택정책에서는 목돈을 받았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갚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겠다. 안 나고 중도 상환하는 형식으로. 그럼 그게 과연 상환이 잘 이루어질지 문제고요. 그다음 또 정부가 지난달에 주택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그건 진작 했어야 돼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또 이거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한번 이런 말 나왔다가 또 그것도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전세자금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국채 수익률보다 좀 높게 한 5% 6% 정도를 운영해서 전세를 좀 활성화시키고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펀드를 좀 조성하려고 했는데 또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좋은 정책, 제가 보기엔 좋은 정책 내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들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펀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런 펀드도 또 필요하고 여러분들이라면 전세를 주어지고 목돈을 주어지고 그 돈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월세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좀 당분간 그 과도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번에 좋은 정책 하나 만든 것 같던데 또 바로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펀드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여러분들도 투자처도 있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생활 자금이라든가 전세 자금을 이렇게 했다가 집 자체가 깡통이잖아요. 집 자체가 깡통에서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지금 서울 쪽에서는 좀 급증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겠다는 건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본주의 위기라고 누구나 지금 위기하고 있는데 위기가 또 위기일 수도 있지만 현상은 자본주의 이론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론은 우리가 100년 전에 배웠던 이론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금융이 지배했던 게 한 3, 4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생산이 지배했잖아요. 생산자들이 지배인데 지금은 한 3, 40년을 금융이 지배하는 시대인데 과연 금융 지배가 맞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이나 지금 미국이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자본주의자들이 어쨌든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그렇게 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돈을 푸는 것은 그 고전학파 이론이거든요. 돈 푸는 것은 저희가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 두 개로 나누는데 고전학파 통화주의 학파는 돈만 풀어라 이거죠. 정부가 그걸 해봤잖아요. 지금 한 10년 돈 풀었는데 세계 경제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일본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풀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돈에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가치가 뭐 유안한테도 안 되고 엔화한테도 안 되고 달러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갑자기 우리 여행 좋아하시는 분이 이란 간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가는 이유가 이란을 왜 가겠습니까? 그럼 이란하고 안 친합니다. 이란하고 전혀 안 친하는데 갑자기 이란을 가겠다고 나오는 것은 지금 이란이 경제 제재가 막힌 이후에 우리나라에가 약 한 5조 정도가 있습니다. 이란 돈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이란이 세계 경제에서 이제 다시 앞으로 나가보겠다 하니까 이란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그다음에 묶여있던 돈을 다시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상부에 요청하고 있으니까 박근혜가 박근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분이 답답한 분인데 오직 다루고 하면 밑에서 그렇게 참 갔다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좀 딜레이 시키려고. 만약 그 자금이 그쪽은 여러분들이 저희는 종교를 떠나서요. 종교를 떠나서 지금 대한학자들은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자본주의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에서 보면 이자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못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 받는 것 자체가 코란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쪽 경제 시스템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슬람 쪽에 중동적 경제 제재를 해도 별로 영향이 없는 게 주고받는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줘야 되는데 제3자에서 받는다든가 여기서 그 국에서 못 받으면 내가 미국에 있으면 일본 가서 받는다든가 유럽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돈을. 근데 그런 문화들이 오랫동안 정착이 돼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했어요. 10년 전에 IMF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도 경제 모델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런 형태를 한번 도입하려고 했다가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도 그동안 경제 제재가 있었지만 그 자금 송달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쪽은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쪽 계통은 좀 재밌어 해요. 다들 세계 경제학자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제 이야기 정책금융연구이나 이쪽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가져오면 우리나라의 사채업자들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 도입하려고 하다가 정책 위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계의 반발로 이슬람이 뭐냐 해가지고 무사인이 됐습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자를 받은 것을 죄악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금은 그 유용, 뭐랄까, 약간의 생활의 필수 조건인데, 거기서 그 돈벌이를 하지 않는,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게 이란이 이제 미국에서 딱 풀어주니까 돈 빼가겠다는 것이 한 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당장 빼가 우리나라 위안부도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란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금이 사실상 꽁돈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란 경기 탁 막아나 보니까 약 4조 됐던 돈이 꽁돈이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중동 자금으로 결제수는 많이 썼는데 이제 찾아가겠다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어떤 분이 4조 맡겨놨습니다. 근데 그 뭐 주면 안 된대요. 미국에서 주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안 줬잖아요. 주면 혼난다고. 그러니까 못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탁 풀어주면서 내 돈 다 그러니까 근데 그 돈 모아놓은 건 아니잖아.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걸 다시 걷어들이려면 말이 5조지 쉽게 걷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서 잘 해결해야 될 텐데 지금 늦장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잘 안 돼. 실무자끼리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그래서 또 가서 뭘 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뭘 줄 게 뭐 있습니까? 이란 쪽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우리가 가져올 게 이제 석유 같은 걸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석유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석유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마땅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자 198쪽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실패가 시장 개입 요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분배 불균형. 자 부동산 시장 개입 방법 보시면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199쪽에 부동산 시장의 개입 방법은 시험 문제 하나 나오니까 별표 치시고요.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 개입이 있습니다. 이거 별표 칩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한 문제입니다. 자, 정부가 직접적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에서 되게 박스형 문제로 주어질 겁니다. 박스형 문제로 주어지고 직접적 개입 방법이 몇 개인지 간접적 개입 방법이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아마 시험에 출제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직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직접적 개입 방법이랑 끊고 정부나 공기업 등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주거복지 증진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택지 공급 밑줄 칩니다. 택지 공급은 직접 개입 방법입니다. 직접 택지를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밑줄 치겠습니다. 건설 공급,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밑줄 치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등은 직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급 늘리량을 늘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기억하십니까? 200만 호 공급 정책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직접적 개입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그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철도에다가 지어가지고 시끄럽다고 살 수가 없답니다. 철도 옆에다 지어놓은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간접적 개입 방법 밑줄 치겠습니다. 별표 치시고요. 자, 간접적 개입 방법 중심으로 시험 문제는 출제하는데 오히려 간접적 개입 방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법의 건설 공급과 택지 공급 쪽은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간접적 개입 방법이란 부동산 시장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부동산 관련한 조세제도 밑줄 칩니다. 조세제도 밑줄. 조세제도, 금융지원,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 밑줄 칩니다. 거래 규제, 개발 규제 등은 전부 간접적 개입 방법 되겠습니다. 간접적 개입 방법. 경제적 동기를 조성하거나 시장 기능을 조장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취득세 밑줄 칩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밑줄 치시고요. LTV, DTI 그래서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LTV와 DTI는 주의하셔야 돼요. LTV나 DTI의 확대 및 축소에 밑줄 치시고 별표 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TV, DTI의 확대는 수요에 뭘 가져옵니까? 수요에 뭘 가져오죠? 그렇죠. 수요에
증가를 가져오죠.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축소는요. 수요의 감소. 주의합니다. 그래서 LTV와 DTI의 확대는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축소는 수요의 감소를 가져와서 LTV와 DTI의 확대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감소는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정부에서 이것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LTV와 DTI를 줄여버렸죠. 줄이고 거기에 뭐 두 가지 조건 충족하고 거기에서도 비거치 상환은 안 받겠다가 지금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행했죠. 아마 이쪽에서는 몇 개월 지나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돈 받기 위해서 그 서울 쪽은 줄 서 있었다는 은행들이 이제 우리도 그럴 상황이 될 겁니다. 순천 늦게 오잖아요. 2시간 반 늦게 옵니다. KTX 용산서 탔더니 2시간 반 걸리던데요. 오 좋대요. 금방 오던데요. 2시간 반. 자, 부동산 시장이 실패할 그 원인 보겠습니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 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정 경쟁이란 독과점 문제죠. 독과점. 우리가 더 심하죠. 우리나라는. 밑줄 치겠습니다. 불안정 경쟁이란 독과점. 부동산 공급자의 독과점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자연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고요. 즉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어 공급 독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독과점 밑줄 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밑줄 칩니다. 정보가 비대칭성이죠. 일반인들에게는 고급 정보가 안 오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에 밑줄 치시고 B에 동그라미 칩니다. 정보가 한쪽으로만 흐른다 이겁니다. 한쪽으로만 흐른다. 이게 비대칭성이고요. 그 다음 역선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역선택은 밑줄 칠까요? 역선택은 보험 쪽에서 많이 일어나죠. 보험 쪽에서 보험 가입을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본인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데 본인 직접 보험회사 찾아가셔서 보험 가입하신 분 있죠? 이분들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 아프시다든가 기타 요인에 의해서 본인이 보험을 선택하는 이게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역선택. 그래서 감추어진 특성이 질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찾아가자 보험사에 찾아가서 보험을 가입하는 현상 이걸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질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건강보험의 가능성이 높은 거 직접 찾아가서 가입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임 잘 아실 것이고요. 도덕적 해임. 이건 5번 보시면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 해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있고요. 규모의 경제는 비용 체감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예부 효과 밑줄 치죠. 예부 효과는 어디서 나옵니까? 부동성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동성. 그래서 부동성. 예부 효과 밑줄 칩니다. 예부 효과. 부동성 인접성으로 인한 예부 효과 발생은 자연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생산에서 예부 경제는 과소 생산, 예부 불경제는 과대 생산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근데 밑줄 치고 별표 치고 별표 칩니다. 예부 경제는 과소 생산, 예부 불경제는 과대 생산을 처리한다. 이건 별표 치고요.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하겠는데요. 자, 예부 경제에 따른 플러스를 씁니다. 다 좋은 거고요. 좋은 거고요. 예부 경제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은 적게 생산하는 경향이 있죠. 순천만 정원, 순천만 정원 매월 만들 수는 없잖아요. 좋은 것은 적게 만들고요. 예부 불경제에 따른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예부 불경제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은 과대 생산하고요. 많이 생산한다 이거죠? 과대 생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환경 오염물질 생산하는 기업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소 생산입니다. 좋은 것은 적게 생산하죠? 적게 생산하고 그래서 적은 걸 적게 생산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끼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끼어들까요? 여기 또 어떻게 끼어들까요? 적게 생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정부가 뭐 해야 되겠어요? 장려금. 정부 보조금 정책. 장려금이랄까? 장려금이랄까? 보조 정책을 통해서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요. 자, 많이 생산되는 거, 오염물질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 정책을 통해서 끼어듭니다. 그 다음에 외부 경제에서 외부 경제 플러스
좋은 것은 적게 생산하는데 옆에 외부 경제에 의해서 많이 생산이 되면 우측으로 이동합니까? 좌측으로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죠. 이것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좌측. 이 문제는 올해 출제할 겁니다. 자인데 뒤에서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05쪽에 보시면 205쪽에 외부 효과의 비교라고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외부 효과의 비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별표 치세요. 작년에는 뭐가 출제가 됐냐면 사회적 현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회적 현상에서 핀비 현상과 님비 현상.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온 거 반대하잖아요. 이게 무슨 현상? 님비 현상. 우리 동네에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무슨 현상? 핀비 현상.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마 경제적 변화가 답으로 나오겠죠? 경제적 변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자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재는 뭐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뭐 치안 도로, 뭐 가로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 1번에 밑줄 칩니다.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끊고 201쪽입니다. 201쪽에 동그라미 1번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끊고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 여기까지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이 문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원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합니까? 순천만 공원 혼자만 사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소비의 비경합성. 그 다음 2번입니다. 소비의 비배정성이란 밑줄 치시고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공공재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개인들은 공공재의 생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 여러분들 순천만 공원 생길 때는 아유 불편해. 자동차 막히니까 불편해 했는데 막상 딱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말에 그쪽 가시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소비의 비배제성. 그래서 공공재 생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부담하는 거죠.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알고 보면. 그렇지만 뭐 직접적으로 안 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에 몇 번에 가 있냐면 68번 키워드입니다. 자, 키워드 68번에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과소 생산하고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공공재. 그래서 여러분들 전철역 같은 거 생기면 역세권이 생기잖아요. 역세권. 이런 문제가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광천터미널을 그 반쪽을 이전한다 그러거든요. 성정리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한다 하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죠. 광천동 주민들도. 그러니까 그 하나 이전하면 정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터미널이 광주 터미널 어디가 있었습니까? 대인동에 있었잖아요. 대인동에 기억하실 분도 있고 기억 못하실 분도 있는데 대인동에 있다가 광천터미널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광천동 그렇게 먼 산골짜기에 있다가 그걸 지어가지고 누가 이용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여기 없어져 버리고 여기는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 그래 이제 복잡하니까 광천터미널이 어디로 가자고요? 성정리. 성정리 가면 성정역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이 있으니까 또 이 KTX가 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의 시장에 나와서 이 이야기 나오면 표 안 나오면 이쪽에 국회의원은 이거 지키자 그러고 이쪽 국회의원은 뺏어오자 그러고 그래서 아마 근데 대세는 넘어가겠죠. 누군가는 이쪽이 더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보면 이런 공공재 중심으로 뭐 지역이 발전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천 여기 어떻습니까? 순천역 어떻습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좀 관심 있더라. 서울 가보니까 좋던데. 순천역 가깝잖아요. 2시간 반.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가께서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사라지면 순천역 앞에 있는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좋더라고요. 터미널도 가깝고. 서울 같으면 진짜 역세권 아닙니까? 최고의 역세권.
자, 201쪽 보겠습니다. 자, 소비 비비해제성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4번에 공공재는 소비 비비해제성을 위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히 효율적 비입은 어렵고요. 자, 5번에 공공재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 생산 동그라미치고요. 공공재는 과소 생산되고요. 그래서 6번에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 시장 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번의 별표치입니다. 공공재는 예부 경계, 즉 정의 예부 효과를 유발한다. 밑줄 치시고요.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이라고 그 밑에 쓰시기 바랍니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 우측.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 다음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죠. 소득 분배.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부동산 취득세를 더욱더 줄여들기 위해서 이로 인하여 사회계층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며 자연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저한테 예측하라고 하면 지금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습니다. 집이. 지금 집 있는 사람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집이 없으면 앞으로 없을 확률이 많고요. 저집 없는데. 아, 그러면 사장님 집을 짓잖아요, 그 대신에. 지는데 뭐 지으신 분이 그러십니까? 집이 없으신 분은 자본주의가 집을 살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산업 생산 구조가. 그래서 집이 없으신 분은 없을 것이고요. 집이 있는 분들은 계속 몇 채씩 생길 겁니다. 좋겠죠? 네? 땅 따먹기. 아, 땅 따먹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1%가 57%를 장악했잖아요. 제약이 아닌 통계 있잖아요. 저는 앞에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1%가 사유지를 57%를 장악했어. 그러니까 이건 더 갈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줄든 않을 거예요. 그래서 30대에 집 없이 출발하는 친구들은 영원히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그렇잖아요. 30대 집으로 가지고 시작한 친구들은 집이 몇 채씩 생깁니다. 다 지원해 준 거잖아요. 부모님들의 영향이니까. 집이 없더라도 울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 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집 사는 거 아예 포기하고 생각해보세요. 집 20평 정도가 2억 3억씩 하는데 본인 봉급 200만 300만 처음에 사회 출발해서 300으로 시작할 필요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건너편에는 공무원학원 뭐 한 달에 120, 100화 이 정도 받고 시작하겠다고 저 대한민국에 40만 명이 저렇게 처박혀 있는데 그런 구조에서 공무원 딱 됐습니다. 남들은 와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이 오는 거죠. 집을 살까? 했더니 어렵죠? 어렵잖아요. 서울에서 20평 사기가 그래서 그럼 포기하고 그 대신에 그걸 가지고 이제 즐기는 거죠. 본인이 개발. 이건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트렌드. 그 트렌드에 또 맞게 사회가 또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그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 같이 가시면 되는 거죠. 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트렌드를 막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지금 기업들은 돈을 몇백조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뭐 죽어버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집을 갖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이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그러고 있고 일본도 그러고 있고 영국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의 70대, 60대 이상의 공통적인 사회인들의 모든 소망의 로망은 뭡니까? 임대업자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 있는 분은 10년 뒤에 10채 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70%. 지금 집이 없은 분은 10년 뒤에도 집이 없을 확률이 90%. 재밌죠? 재밌습니까? 그래서 집을 빨리 만들게요. 내년에 저희가 부동산 해가지고. 자, 202쪽 가보겠습니다. 예부 효과. 자, 예부 효과의 의의 보시면 예부 효과는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치시고요. 예부 효과. 용도가 뭐 단데요. 예부 효과. 예부 효과. 여러분들 아까 2분 제가 빨리 왔더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빨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엄청 불만이 많으시네. 저는 얘기를 못해요. 늦게 끝나는 거예요. 강사들이 늦게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아마 늦게 끝나면 싫어할 겁니다. 대통령 훈화 말씀도. 그런데 이게 별것도 아닌 강의 가지고 쉽게 하기위해서 딱 몇 시에 끝나면 제일 좋냐? 25분. 25분에 딱 끝내서 40분까지. 딱 좋잖아요. 그렇죠?
25분 넘지 않습니다. 25분 혹시 넘게 되면 바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예부 경제.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예부 효과. 예부 효과. 자, 예부 효과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의 예부 효과인데 예부 효과고 그다음에 나쁜 거. 예부 불경제라고 나오나요? 교재에서 예부 불경제. 올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매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매년 나온 문제니까요. 예부 효과는 부동산의 무슨 특성에 의해서 예부 효과가 나옵니까? 그렇죠. 부동성이라는 특징에 의해서 예부 효과가 나옵니다. 부동성. 무슨 효과요? 부동성. 부동성이란 예부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죠. 또 다른 표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인문학적으로 인접성.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그 옆에 여기에 공원이 생긴 경우가 있고, 자, 여러분 옆에 집에 옆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공원이 만들어지면 좋아지는 경우니까 예부 경제에 해당되고요. 예부 경제. 그 다음에 나빠지는 경우 예부 불경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쪽 살펴보죠. 예부 경제. 예부 경제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제3자의 뜻입니다. 제3자의 의도하지 않는, 이게 중요해요. 제3자가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천만 정원 박람회 하면서 순천만 공원 생기니까 그 옆에 뭐가 바로 생기는 겁니까? 주차장을 했던 지역에 오천지구가 생기는 거죠. 제가 보기엔 오천지구 좋잖아요. 오천지구 사람들은 공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공원을 사용하겠죠. 무슨 공원? 순천만. 근데 그거 돈 내고 들어갑니까? 네. 안 냈어요? 돈 냅니까? 아, 순천 시민도 냅니까? 네. 2천 냅니까? 아까 연간에 온 건. 아, 연간에 얼마요? 10,000원. 야, 10,000원의 행복이네. 10,000원에. 야, 10,000원이면, 와, 대단하다.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갑자기 또 그쪽 이사 가고 싶네. 야, 우리 이사장님 그래야 되는데, 귀가 얇다고. 아, 귀가 얇네. 5천 주고 이사 갈까요? 10,000원이면 그 사용한다는데? 야, 좋다. 네? 좋죠? 자주 안 가잖아요, 거기. 자주 안 가집니까? 아, 그래도 좋은데. 많은 연간 이용권이 많이 라는 사실을 여러분 드렸어요. 여기 건너편에 뭐죠? 문화센터, 네. 수영장, 네. 순천 시민 얼마입니까? 1,000원. 아, 1,000원입니까? 여기 이용하시면 되나 봐. 네? 수영장 3,000원. 순천 시민 3,000원? 네. 헬스장은 1,000원. 아, 오. 한 번. 근데 여기 순천 여기 수영장 있잖아요. 이 수영장이 광주에 있는 수영장보다 좋답니다. 수영장은 강릉역이 제일 좋은데. 그게 좀 멀지 않습니까? 여기 순천 여기 문화센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문화센터라고는 아닌 것 같던데. 문화센터 맞죠? 아, 문화센터 맞습니까? 여기 문화센터가 있음으로써 그 옆에 아파트 짓고 있죠? 제가 보기엔 그분들 거의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한가하시던데요. 축구도 있습니까? 네? 그 예부 재개발 중단됐어요. 네? 재개발 중단됐어요. 아, 재건축. 아, 재건축. 짓다가 지금 안 짓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부 효과가 안 나타나겠습니다. 예부 효과. 자, 예부 효과입니다.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가 예부 경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 또는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이익을 얻는 경우를 예부 경제라고 하고요. 기억본에 보시면 대가 없는 이익, 그다음에 정의 예부 효과,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에서 사회적 이익이 많은 거죠. 많은 사람이 늘지 않습니까? 공원이 하나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니은번에 별표 치고요. 이 문장은 여러분 몇 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문장 가지고 시험에 말장난 많이 나오니까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중에서 사회적 편익이 많은 것은 좋은 쪽입니다. 좋은 쪽이고요. 그다음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에서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드는 거죠? 사적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공원 만드시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만드니까 여러분이 만든 것보다 비용이 좀 적게 들었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그 다음에 디귿번이 뭐 여러분 시험에 그 대표적인 답입니다. 디귿번에 과소 생산한다는 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예부 경제는 공원은 과소 생산입니다. 적게 치고요. 과소 생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처리해서 시장의 실현상을 수정하는데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요. 다음 저장 정책입니다. 자, 보조금 지급,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있고요. 이 공급의 증가로 이루어지죠.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져서 이것도 우측으로 이동되겠죠. 저장 정책, 보조금 지급 밑줄 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란 혜택을 주어지고요. 공업 만들면 세금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1번에 예부 경제를 정의 예부 효과, 긍정적인 예부 효과라고 하고요. 2번에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예부 효과가 발생하고요. 3번에 별표 칩니다. 아파트 시장에 정의 예부 효과가 발생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 문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증가하여 밑줄, 수요 곡선 우측 이동에 우측의 동그라미. 아마 오답으로 나올 겁니다. 좌측이라고. 4번에 정의 예부 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가 있고요. 5번에 보시면 생산 과정에서 예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자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제한은 사회적인 체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장을 우리가 비효율성이라고 하고요. 6번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필요합니다. 2번에 예부 불경제 밑줄 치시고 예부 불경제란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나쁜 게 처리해 준 거죠. 나쁘게 처리하는 겁니다. 기억번에 보시면 대가 없는 손해입니다. 예부 비경제, 부의 예부 효과고 그래서 부는 아니 부자가 아니에요. 빈부할 때 그 부자더라고요. 화음으로 쓰게 되면. 그래서 부의 예부 효과입니다. 아니 부자가 아닙니다. 아니 부자가 아니고 빈부할 때 나쁜 현상을 나타낸다 이거고요. 그다음 사회적 편익이 있고요. 그다음 사적 편익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에서 사회적 비용이 더 사적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공장에서 아름다운 동강에 오염물질 흘러버리면 그 오염물질 치려면 사회가 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니은번은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오염물질 강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치야 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서해안에서 삼성중공업이 온유만 안 싣고 왔어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걸 치기 위해서 사회가 엄청난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당시에 거기서 기름을 닦았던 분들은 후유증까지 발생해서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자, 디귿번에 과대 생산이 있고요. 과대 생산. 그래서 나쁜 것은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니은번 디귿번에 밑줄 칩니다. 과대 생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처리하고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규제 정책, 부담금 부과라든가 중과세, 토지 이용 규제 등 공급의 감소를 해주고요. 예부 결경제를 예부 비경제, 부의 예부 효과, 부정적인 예부 효과라고 하고요. 2번 매연을 배출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요.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여천 있죠? 여천인가요? 그쪽에 공단 옆에가 지금 그런 동네가 있죠? 그래서 지금 환경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4번입니다. 4번 생산 과정에서 예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저하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저하는 사회적인 체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한다. 과다의 동그라미 칩니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처리합니다. 자, 부의 예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별표 칩니다. 5번에 별표 2개 칩니다. 자,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하는 공장에 대해서 규제 정책을 폈습니다. 규제한다는 것은 뭐 생산비 규제를 하게 된 것은 뭐 세금을 더 이렇게 올렸다든가 아니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뭐 생산 시설을 늘려라고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만큼 생산된 제품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겠죠. 가격을 인상시키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이 문장은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부의 이해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밑줄 칩니다. 생산비가 증가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에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한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 명분이 되고요. 7번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는 부의 이해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의 이해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9번 부의 이해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생산을 중단시켰으니까 그 동네가 더 도와지면 부동산의 가치가 더 상승한다 이런 생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주위에 오염물질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그 공장 이사 가버리면 그 동네가 좀 가격이 상승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도표가 그렇게 나왔고 외부 경제는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자, 외부 불경제는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외부 경제 밑에다가 우측이라고 씁니다.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자, 외부 불경제는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측. 그래서 우측과 좌측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외부 효과의 비교에 별표 칩니다. 아까 치셨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앞에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나중에는 이걸로 정리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작년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527쪽입니다. 527쪽. 527쪽에 20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알아보여요. 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무슨 현상이요? 핀비 현상입니까? 핀비 현상이 돼.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은 아마 그 4번 질문이 오답 처리가 될 겁니다. 이런 거.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과대 생산, 과소 생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돼서 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17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정부에서 돈 문제 나오면 전부 간접 방법이고요. 자, 18번은 사실상 저희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18번 문제는 우리 공법쌤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저희 쪽에서 이런 게 하나 나왔으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다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자, 1번 보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틀린 지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 같고요. 자, 2번이 예부효과 문제인데요.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예부, 나쁜 예부 효과를 제거할 수도 있겠죠. 강화시켜,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3번에 지구계획 단위가 나오면 지미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미. 혹시 그 예전에 김지미 씨 있어요. 김지미 씨 영화부 유명한 영화부 계시는데 지구 단위 나오면 미관 이렇게 나옵니다. 지미 이렇게 하십니다. 지미. 지구 단위 계획은 지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김지미 씨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토지 이용 계획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는 미관 이런 표현 안 된다. 미관인 표현 반드시 나와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 미관. 그래서 지미, 김지미, 지미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질문은 모르셨다고 하고요. 4번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죠. 용도 지역을 폐지했다든가 뭐 규제를 강화했다든가. 자, 5번은 뭡니까?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이거 배웠죠? 안 배웠다 하시지 말고요. 자연환경 보전정과 자연보호 지역 있죠? 이 두 개 구분하는 문제예요. 좋았다니. 그래서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 및 문화재 보존과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에 관한 필요한 지역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겠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생태계 이런 말로 하면 자연환경 보호 지역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 도시지역이 틀렸다고? 도시지역이 틀렸다. 정답이랍니다. 도시지역이 틀렸다. 그럼 어디 지역입니까 이게? 도시지역이 아니고? 아,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까? 도시지역 빼고? 아, 도시지역이다 이거 하면 안 되겠죠? 됐잖아.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공법을 배우지 않고 1차만 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1차만 하신 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빨리 시작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쉬었다 하겠습니다.